그런 기술들을 아직 너무, 엥? 잠시만 다시 질문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흥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그레이시 계양 아카데미의 제 사모님을 모시고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레이시 계양 우먼 임파워드 4번 박효선입니다. 네, 박효선 사모님. 별명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명이 뭐죠? 체육관에서? 체육관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실 법한데 제 별명은 파이리입니다. 네, 체육관에서 이제 파이리로 많이 불리고 있는데 그 별명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거죠? 지금은 제가 노란색 머리인데 주황색 머리였을 때 그 그레이시 선셋 래시가드라고 있어요. 여기 관장님께서 띄워주실 건데 이 선셋 래시가드를 사고 너무 신이 나서 관장님이랑 같은 옷을 입고 이제 조금 멋있는 포즈를 지어보자 해서 요런 포즈를 지었었는데 그때 사진을 보시고 어떤 간원분께서 그 파일이 센 척하는 것 같다고 이제 단톡방에 사진을 올리셔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파일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쵸. 그때는 완전히 머리색이 그 파이리 몸 색깔이랑 가까운 그런 주황색빛이 나는 그런 색이었기 때문에 그 별명이 굉장히 좀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머리 색깔이 바뀌어서 좀 아쉽긴 한데, 네, 주짓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몸으로 하는 신체 활동을 너무 좋아해서 태권도도 배우고 집에서 아빠랑 이불 쌓아서 씨름도 하곤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학업 때문에 태권도를 그만두게 됐는데 이제 마음속에는 항상 다른 무술을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이 있었는데 이제 제 학업이나 제 성격 때문에 쉽게 다니지 못하고 있다가 성인이 돼서 인터넷 올라왔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처음 보고 지방에서 올라왔으니까 취미가 뭐냐는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 질문이 저한테는 가장 싫었어요. 저는 취미라는 게 딱히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취미를 하나 만들자. 근데 이제 예전부터 배우고 싶어 하는 무술을 좀 배우자 싶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체육관을 알아보다가 주짓수를 배우게 됐습니다. 네, 저희 주변에 체육관이 그래도 여러 개가 있고 한데 이제 그레이시 주짓수를 선택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처음에 체육관을 알아봤을 때는 그레이시 주짓수랑 일반 스포츠 주짓수랑 차이점을 못 느꼈어요. 그래서 일반 스포츠 주짓수 앞에 팀명이 붙잖아요. 그래서 그레이시도 살짝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그레이시 주짓수도 일반 스포츠 주짓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레이시 주짓수 10일 무료 체험을 하러 왔을 때, 상급반과 초급반이 나눠져 있다는 부분이 저는 정말 좋았거든요. 저는 주짓수를 처음 배우는 사람 입장으로서, 아무래도 주짓수를 처음 접하게 됐을 때 상급자 분들과 같은 기술을 배우고 하더라도 그 기술을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레벨에 맞게 체계적으로 나눠져 있다는 부분이 가장 좋았고, 그레이시 주짓수의 혜택인, 무료로 제가 등록한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강의 영상 시청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좋았고 전 세계 어디 가도 그레이시 주짓수 체육관만 있다면은 비용 없이 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일반 스포츠 주짓수와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약간 그 처음 들어온 회원한테 상담하는 느낌, 방금 상담해주는 느낌이었는데, 역시 그 사범님의 그게 나오네요. 좋습니다. 네, 처음 이제 학생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사범을 하고 있는데 저희 그레이시 주짓수 계양의 이제 우먼 임파워드죠. 여성 호신술 과정의 사범님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지도자 과정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주짓수를 취미로 시작했기 때문에 지도자 과정까지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짓수를 시작하게 되면서 너무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온라인으로도 영상을 보면서 연습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제 처음에는 영상을 보는 게 저한테 조금 더 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봤다면은 한 달, 두 달, 뭐 날이 지나가면 갈수록 저보다는 저랑 같이 연습하는 파트너한테 더 잘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에 영상을 봤는데 그러한 마음을 관장님과 이제 사범님께서 아시고 넌 지도자 해야 된다고 이제 추천하셔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지도자 과정을 선택하게 되었고, 저는
컨베티브 지도자와 우먼 인파워드 지도자 이제 선택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먼 인파워드 지도자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컨베티브 지도자는 지금도 많은 사범님들이 계세요. 하지만 우먼 인파워드는 그때 수업이 개설되기 전이어서 사범님이 따로 계시지 않았고 이제 여성분들이 우먼 인파워드를 듣고 관장님이나 사범님께 이제 고민이 있어서 털어놓고 싶은데 성별이라는 벽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우먼 인파워드 사범이 돼서 저희 체육관 여성 관원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우먼 인파워드 지도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든든합니다. 네, 지금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우먼 인파워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좀 재밌었던 그런 상황이나 아니면은 좀 지도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일? 그런 게 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람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 보고 익숙하지 않은 기술을 많은 분들은 디테일이나 동작에 대해서 미숙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천천히 하나하나 알려줄 때마다 나날이 이제 디테일이나 동작의 정확성을 챙겨 나가는 건원들을 볼 때마다 좀 뿌듯함과 그런 재미를 느끼곤 하는데 그 외에도 이제 관장님과 수업을 하다 보면은 우먼 인파워드는 상황극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일부러 조금 더 사람들을 웃기고 싶어서 개그 요소를 많이 포인트를 넣는데 그런 부분을 사람들한테 이제 다가가서 사람들도 같이 웃고 재미를 느꼈을 때 그런 부분 저도 이제 희극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저도 지금 여러 다양하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뭐, 컨베티브 수업, 마터사이클 수업, 또 아이들 수업도 하고, 이제 우먼 인파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우먼 인파워드가 아직 인원은 많이 없지만, 수업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이제 다들 리액션도 좋고, 굉장히 서로 막 장난치듯이, 재밌게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좀 웃기고 재밌었던 게, 저희가 이제 상황극, 을 하는데 이제 남성이 이제 여성한테 다가가서 이제 말을 걸고 뭔가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수작을 부리는 거죠. 그런 걸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자유롭게 그 상황을 연출해봐라라고 했는데 이제 어떤 이제 학생이 다가가서 보기 굉장히 좋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하는 거 뭐 완전 빵 터졌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계산동, 여기 계산역 거리로 그런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되게 많아서, 저도 이제 굉장히 그런 부분으로 이제 말을 되게 많이 걸렸던 적이 있는데, 그거를 할 줄은 생각도 못 했습니다. 정말, 복이 많다. 되게 신박하고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좀 수업을 진행하면서 좀 난감했던 상황이나 이런 게 좀 있었을까요? 난감했던 질문은 아직 없는데 상황은 최근에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최근에 리어 베어 허그 디펜스를 배운 적이 있어요. 이제 범죄자가 여성을 뒤에서 안아서 끌고 가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저희는 조금 더 응용을 해서 뒤에서 범죄자가 들고 완전히 들어서 끌고 가는 상황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같이 연습하는 파트너의 아무래도 같이 하는 관원들의 체격이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체격 차이가 많이 나는 분들끼리 파트너를 지으면 서로 연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관장님과 저랑 이제 반반 나눠서 뒤에서 들고 가자 해서 관장님께서 이제 몇 명 나누시고 저도 몇 명의 관원분들을 뒤에서 들고 이제 끌고 가는 상황을 했는데 제가 생각보다 팔에 힘이 정말 없어요. 하체 힘은 조금 있는데 팔에 힘이 너무 없는데 이제 저보다 체격이 작으신 분들은 가볍게 들 수 있었는데 체격이 비슷하거나 큰 분들을 들어야 하는 경우도 생겼어요. 그때 이제 처음에는 이제 힘이 있어서 들 수 있었는데 한 번, 두 번 할 때마다 점점 지쳐가서 나중에는 그냥 다리가 땅에 닿듯이 들어지지가 않아서 난감했던 상황이 기억이 납니다. 그쵸. 이제 아무래도 이게 기술 연습을 할 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체격을 이렇게 맞춰서 연습하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우먼 인파워드는 아직은 인원이 많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좀 다양하게 파트너를 잡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 이제 지도진이 최대한 파트너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난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직 컨베티브 벨트를 따진 않았지만, 마스터 사이클, 수업에 이제 참여하면서, 스파링도 조금씩 진행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 그레이시 주이스의 기술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술이 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저랑 조금 친한 관원분들한테는 말했던 건데, 저는 관절기 기술을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트라이앵글 조크, 에? 관절기 기술을 가장 좋아. 관절기 아니야? 관절기 기술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아메리칸 암락, 기무라 암락, 스트레이트 암락 같은 걸 되게 좋아하고, 우머니 파워드에서는 셔츠 초크라고 있어요. 지금 시점으로 해서는 아직 진도를 나가진 않았는데, 추후에 배울 기술인데, 그 기술이 되게 신박했어요. 어떻게 셔츠로 초크를 걸지? 했던 기술이 가장 좋았고, 마스터 사이클에서는 제가 아직 많은 기술을 배우지 못했지만, 일단은 컴비티브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기술을 디펜스 하는 걸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건 꼭 들어야겠다라는 그런 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트라이앵글 초크 디펜스 하는 수업 때는 나오지 않았죠. 네, 한 몇 달 뒤에 배우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제일 좀 싫어한다기보다는, 이거는 조금 나랑 안 맞는다, 잘 안 된다 하는 기술이 좀 있을까요? 컴비티브 기술에서 일단은 무게를 깔고 해야 하는 기술은 거의 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앵커 앤 베이스나 뭐 사이드 포지션이 가장 어려웠는데 다른 기술들 같았으면 다른 기술들은 두 번이나 세 번 배웠을 때 이제 알려줄 수 있고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자신이 있었는데 무게를 깔고 상대방을 컨트롤해야 하는 그런 기술들은 무게 중심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깔면 안 되고 그 상대방이 조금 압박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기술을 나갈 때마다 자신감이 없어서 나 못하는데 이러고 항상 수업을 들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쵸. 이게 처음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뭔가 이제 기술을 배운다고 하면, 그 기술의 순서가 있고, 뭐 어디를 잡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돌리고 꺾고, 뭐 이런 게 이제 있는데, 눈에 보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걸 그냥 따라 하면 되는데, 그런 무게를 싣고, 이런 이제 체중을 싣는 거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 느낌을 찾아가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체중을 실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밑에 깔린 사람은 별로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이런 부분들 포인트를 좀 찾아가는 게 연습인데 이건 당연히 시간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스파링에서는 상대방이 계속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체중을 실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거는 뭐 계속 높여가면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그레이시 주스에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먼 임파워드 프로그램은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을 하고 싶은지 얘기해 주세요. 솔직히 말하면 모든 여성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먼이 파워드가 여성들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호신술이에요. 호신술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일어났을 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치안이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우리나라에서도 범죄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마다 이제 저희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관장님께서도 얘기하셨던 부분이고 저도 공감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 체육관을 다니는 여성 관원분들만큼은 컴배티브보다 조금 우먼인 파워들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컴배티브에서 다루지 않았던 그런 부분을 우먼인 파워드에서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라면 우먼인 파워드를 들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 우먼 임파워드는 정말 여성분들에게 특화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을 타겟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방어해야 될지를 이제 개념부터 시작해서 잘 잡아가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가 치안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신술에 대한 필요성을 또 다른 나라보다는 좀 많이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성을 타겟으로 한 범죄는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게 데이트 폭력입니다. 여성분들이 사실 데이트 폭력이 폭력이라고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정도에 따라서 이게 폭력인 건지 아니면 그냥 싸움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욱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승질 한번 부린 건지 이거를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한번 싸우는 과정에서 한번 이렇게 밀쳤어. 팍. 그죠? 뭐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고 또는 뭐 손목을 잡고 강압적으로 좀 끌고 갈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이후에 뭐 사과하면서 풀었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자친구가 그때 화나서 나한테 한번 그렇게 했구나 정도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조금의 그 폭력들이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정말로 큰 폭력으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정상적인 남성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여자친구에게 그런 작은 폭력도 하지 않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폭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언어적인 폭력부터 이제 신체적인 폭력까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그리고 나만의 바운더리, 선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또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지 등등을 우먼 인파워드에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다루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라면은 꼭 배우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먼 인파워드 이제 사범님으로서 앞으로 어떤 지도자가 되고 싶은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무래도 지도자다 보니까 기술에 대한 완벽함은 물론이고 여성 간호분들만큼은 조금 더 저를 편해서 고민 같은 것도 쉽게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사실 이제 대부분은 남자 지도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여성분들이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설문 조사를 익명으로 받고 있는데 설문을 받다가 보면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성분들이 이제 평소에도 좀 편하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